오늘 얘기 꿈의夢과 고사성어 인생지사 세웅심화라는 고사성어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생방송인데 인생지사 세웅심화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정확한 뜻, 개념 그 부분은 좀 다양해질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인생지사 세웅심화를 볼게요. 인생지사 삶이죠. 삶.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 이런 일들이 세옹, 변방, 세자는 변방을 뜻하죠. 변두리 변방에 사는 옹, 나이 드신 분, 속되게 표현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살면서 만나는 일들은 변방의 변두리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의 말과 같다라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화가, 재앙이 구르면서 바뀌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화위복. 그 개념과 맞닿는 게 인생지사 세웅심화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고사이긴 한데 옛날에 중국 변방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죠. 변방이니까 변방은 어딜까요? 변방은 고구려와 중국의 어떤 기주지방, 북경 이런 쪽이 아니고 감숙성.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어떤 중국 서북쪽, 뭐 고비 사막이라든지 몽골, 조금 더 나가면은 하여튼 티벳이나 그 위에 말하자면 한나라 때의 중국 한나라 때의 흉노족, 그런 쪽과 맞닿죠.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은 생각이 깊었겠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개념으로 떠올리는 나이 드신 분은 더 학식이 있으면서 지혜로운 현자를 뜻하겠죠. 하여튼 그분에게 말이 생겼어요. 그 말이 생긴 연유는 변방이니까, 국경지대니까 군사적으로 충돌도 일어나지만 무인지경이 많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현재 비무장지대, 이런 지대에 사람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짐승들이 많았겠죠. 그 속에서 무스탕, 어떤 당시에 말들도 자유롭게 활동했었는데 야생마죠. 그 야생마 새끼를 발견하고 키운 거예요. 변두리의 나이 드신 분이. 오갈 데 없는, 너무 빼빼 말랐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야생마 새끼를 발견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옛날 변두리 지역은 먹을 게 부족한 그런 환경이 태반이었어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즉 자신이 먹을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쓸데없이 어떤 망하지 않아 주워와가지고
밥이나 축 내면서 그러다 빼빼 마르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겠죠.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지금은 이 망아지 새끼가 어미도 이런 망아지 새끼가 갈 곳도 없고 빼빼 마르고 죽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먹이를 줘야 되고 우리가 먹는 걸 덜어서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얘가 나중에 좋은 일로 바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망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성격이 조금 모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뭐 편집증, 어떤 자폐증은 아니겠지만 좀 모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망아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말의 새끼. 서로 좋아했죠.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건강해지고 이 망아지가 크면서 어엿한 말이 되면서 말등에 올라타서 타기도 하고 더 건강해지고 시켜지고 자연히 글공부도 친하게 되고 기쁨이 커졌죠. 이제 말 타고 이제 막 덜판도 누비고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몰려들어서 부러워하면서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너뚱이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골골골 하더니만 망아지를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이제 막 활보하면서 정말 장군감이겠습니다. 부러워했죠. 우리한테도 저런 망아지가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게 됐죠. 그때 세옹 변방의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글쎄요, 지금은 외동아들이 늦게 본 외동아들이 말등에 타면서 활발해지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혹시 이것이 나중에 안 좋게 될지 염려스러워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을 사람들은 뭐 크게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몰랐겠죠. 그래 넘어갔는데 과연 몇 달 있다가 그 아들이 말등에 타면서 놀다가 활발하게 막 재주를 뽐내다가 말등에서 떨어졌죠. 떨어진 다음에 말 위에서 떨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다리가 부러졌네요. 어쩌면 병신이 될 수밖에 없다든지 일단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중상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그 변방의 어떤 변두리의 세옹, 변두리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괜히 그 야생마 새끼를 들였나봐요. 아들이 참 번듯하게 크더니만 졸지에 말등에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절름발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깊으시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또 웃으시면서 허허허 어쩌면 이것이 아들한테 덕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어요. 자기 나라와 바깥 어떤 외국과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은 참혹하겠죠. 특히 그때의 그 인생지사 세옹시마가 나올 때 시대적인 어떤 주변의 정서에 의하면은 그 전쟁에 나가면은 10명 중에 7명, 8명은 사망하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전쟁에 자기 아들을 안 보내려고 했겠죠. 근데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2명 중에 1명 이상은 죽어버리니까 그 전쟁에 불리하고 빼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또 전쟁은 국가 간에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고, 뭐 누락되고 후방지대로 전입하고 어렵죠. 전시 상황인데. 근데 이 아들은 면제가 됐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말등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면제가 됐죠. 그걸 보고 또 마을 사람들은 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아, 말 덕분에 전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너무 불행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다리가 부러진 게 문제이냐. 전장에 나가면은 10명 중에 7, 8명이 죽어버리는데 2명 중에 1명 이상이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치료기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또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는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이런 세상사와 거리를 두는 개념이겠죠. 여하튼 그 이후에 이 말이 성장해서 덩치가 커지고 말하자면 어른이 돼서 아들하고 어울리더니만 이제 전쟁도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한날에 사람들은 또 모여들었죠. 할아버지한테 또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말을 키워줬는데 소용이 없군요. 그동안 자신의 어떤 먹을 걸 아끼면서 말먹이로 돌리면서 말을 살찌웠는데 말이 없어져 버렸다. 배은망덕하다고 탓할 수도 없고, 원래 야생 동물이니까 야생으로 돌아왔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이야, 그동안 어떤 애썼던 건 헛수고 아니었을까. 비록 아들이 군대에 면제당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 할아버지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없어졌지만 혹시 또 아느냐, 이것이 또 좋은 징조일지. 말은 없어졌지만 더 좋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세월이 지났겠죠. 이 없어졌던 말이 순놈이었는데 암놈과 새끼들을 몰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암놈과 새끼들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마, 미국말로 무스탕들을 데리고 온 거죠. 자연인적선 이 말이 야생으로 돌아가서 짝짓기를 하면서 그 말물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생산도 하고 출산도 하면서 하나의 일가도 이루면서 주변에 따르는 팬들, 어떤 말들과 함께 다시 되돌아온 거죠. 갑자기 이 할아버지는 대박이 터진 거죠. 여태 그 말이 없어져가지고 근심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암말뿐만이 아니라 새끼말과 함께, 망아지들과 함께 또 주변 자기를 따르는 어떤 팬들, 여러 말들, 야생마들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말 한 마리 가격이, 말 한 마리 가격이 소 한 마리보다 지금 어떤 더 높다고 봤을 때 갑자기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생겼다라고 보면 로또에 당첨된 그런 비견이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거죠. 말 때문에. 말이 수십 마리 생겼으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졌는데,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말들과 함께 되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살면서 좋은 일도 겪을 수가 있고 나쁜 일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일로 결론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일, 절망스럽다라고 좌절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삭트면서 대박날 수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기 얘기를 징기스칸에 한번 비교해볼까요? 징기스칸. 유사일에 가장 영토가 넓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최대한을 실현했던 인간이라고 친다라면 징기스칸 아닐까요? 징기스칸은 족장의 아들이었죠. 족장의 왕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족장이었으니까. 당시 족장은 왕의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그 보로지긴이라는 그 족의 왕자, 어떤 그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9살인가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타타르 조교에 가지고 독살을 당하죠. 사망하시죠.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로 따진다라면 족장의 아드님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족장의 아들이지만 그때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힘있는 무산 밑으로, 그늘 밑으로 또 옮겨가죠. 그래서 보르지긴 족 밑에 있던 많은 어떤 추종 세력들이 떠나버리죠. 독살을 당했으니까 족장이 갑자기 초라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지사 세옹지마이죠. 초라해져 버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족장에서 다른 부족들이 먹잇감으로 생각하면서 침략해오죠. 안으로는 이탈하고 밖으로는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9살 또는 13살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 시기에 애가 어떻게 이런 시기를 아버지도 잃었고 또 주변에 자기를 왕자님을 또 맡들던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다른 데로 떠나가고,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부족에서 자기를 어떤 먹잇감 삼아서 침략해 오는데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어떤 전술적으로나 견디기 어렵죠. 결국은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됐을 때 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가 노예가 됐구나.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이런 태무친아 너는 노예가 됐구나. 너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노예가 안 됐을 텐데 평범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너가 노력하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너가 노예가 되면서 그 목에는 칼을 써야 된다. 칼 있죠, 칼. 목에서는 칼, 형벌의 도구. 그러면서 척은 오히려 이제 역전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태무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은 탈출하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쳤을 텐데, 징기스칸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지나온 삶, 교훈적인 내용으로 글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좀 읽어볼게요. 징기스칸의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덜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얘기죠.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가장 특출난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징기스칸이. 그 일은 이제 많은 바람이 있었겠죠. 징기스칸에게는. 그러나 세계를 정복했죠. 당시에 징기스칸의 영역이 폴란드까지 뻗어섰어요. 동유럽까지. 지금 현재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진 계기가 징기스칸이 점령한 지역까지, 그리고 징기스칸이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서유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죠. 징기스칸이 일찍 죽지 않았고 그 아들이 주치가, 큰아들이 주치고 두 번째가 차가타이, 세 번째가 오고타이, 막내가 툴루이, 부인은 500명이 된답니다. 부인은 정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야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학자의 편집에 의해 가지고, 집필에 의해 가지고 뽑은 수가 부인이 500명이 된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본부인 옹기라트족의 보르테, 그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만 따져서 첫째 아들이 주치, 두 번째가 차가타이, 세 번째가 오고타이, 네 번째가 툴루이, 이렇게 네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오고타이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서유럽까지 함락이 됐겠죠. 몽골족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 몽골족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말은 몽골족이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는 말을 탔다는 거, 두 번째는 활을 쏘았다라는 거, 활을 쏘면서도 뒤돌아서서 활을 쏘았다라는 거. 그때 당시 유럽에는 뒤돌아서면서 활을 쏠 수 없었어요. 활 자체가 장궁, 롱보우라 그러나? 영국 활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와 몽골 활을 보면은 끝이 구부러져 있죠. 복합궁이죠. 한 번 꼬고 두 번 또 꼬는데, 그리고 그게 크기가 작아져요.
근데 영국 이런 유럽의 활은 그냥 나무로 패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단순하죠. 활이 커요. 크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기가 어려워요. 너무 크니까 화살도 커야 되고 활 시위를 당기는 반경도 커야 되고 너무 커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활은 보병의 무기가 됩니다. 유럽에는. 그래서 어떤 기병들은 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뚫어서 처부 쓰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몽골은 말을 타면서 활을 쏘면서 활을 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총을 맞으면 사람이 총과 활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어떤 시간의 차이겠죠. 굉장한 살상무기죠. 그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도망간다라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는데, 몽골족은 도망가는 걸 갖다가 전술로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붙어서 도망가면은 쫓아오겠죠. 전멸시키려고. 도망가면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고 어느 순간 도망가면서 다시 활을 쏘는 거예요. 뒤를 향해서. 말을 타면서 앞을 향해서 활을 쏠 때는 말머리가 있기 때문에 반경이 각도가 좁은데, 뒤를 돌아서서 활을 쏘면은 반경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유럽의 기사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살아있었다면 서유럽, 프랑스, 그 로마 시대의 갈리리 지방이라고 했었던 프랑스 전역은 몽골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몽골의 태무친이 오늘 어떤 주제,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게 딱 맞는 변방의 늙은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